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정원장 조태용 그리고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 왜냐하면 이들이 현재 증인으로 나가고 서로의 주장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국면은 이들이 현직일 때, 홍장원 씨도 국정원 1차장일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 차장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홍장원 차장은 2025년 2월 4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조태용 원장은 2월 13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보면은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러니까 서로라기보다 홍장원 차장이 어떤 증언을, 진술을 했을 때 조태용 원장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물론 사용하는 표현은 다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거기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이들이 피고인인 것처럼 그렇게 피청구인 윤석열의 대리인다는 이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둘이 서로 의견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한쪽이 이야기하면 다른 쪽이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입장인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번에 이들이 그 증인으로 나가는 그 주된 것이 이 국정원 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정치인 등 아마도 반국가 세력 이렇게 부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 반국가 세력 중에 몇 사람의 그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제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 명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이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윤 씨 측의 김계리,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장원 증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3분에 VIP의 전화를 받았다. 이제 이것을 대통령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도 여인영 사령관에게도 V의 전화를 받았어 라고 했기 때문에 V는 VIP를 가리키죠. 그래서 VIP로 통일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밤 10시 53분에 VIP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조태용 국정원장의 관사, 결국은 국정원 경내에 있는 관사, 숙소, 그 관사의 상황실에서 받았다. 그리고 VIP의 전화를 받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윤석열 측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2월 그러니까 13일이 되겠죠. 여기에 이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인인 조태용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했습니다. 침묵, 다시 말해서 홍장원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죠. 그게 아니다. 이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 12월 3일 밤 10시 53분부터 한 11시 6분까지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동안에 VIP의 통화 내역, VIP가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내역이 헌법재판소 그 변론 기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가 53분이죠. 그리고 밤 10시 55분에 VIP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를 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것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윤씨 측의 김계리가 또 말을 합니다. 홍장원 증인이 홍장원이 말했다. 밤 10시 58분에 자기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장소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관사 마당, 그 마당에 홍장원 차장이 자기 차를 주차해 놨는데 그 차 옆에서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0시 58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밝힌 것은 그 국정원 안에서 지금 청사에서 이 관사까지 움직이는데 차로 한 2분 그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 차 옆에서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틀렸다는 증거를 내놨죠. 2025년 2월 20일 국민의힘에서 국정원 청사 안의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국정원 내부의 CCTV가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안에 있는 CCTV 증거는 앞으로 다 형사재판에서 쓸 수 있겠고 제시되겠구나. 이 참 국민의힘이 좀 겁없이 무서운 짓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국정원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제출 못하는 것이 용납이 됐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화면을 빼내서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증거를 제출해라 하면은 제출해야 하겠죠. 증거가 나오면 피의자 피고인이 아닌 조태용, 홍장원이 곤란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숨겨주려고 덮어주려고 했던 그 누군가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정말 운이 다하면 뭔가 하기만 하면은 계속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죠. 아무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8분 39초에 국정원 청사 현관 바로 안쪽입니다. 거기에서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면서 걸음을 옮기는 홍장원 차장의 모습이 나온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거기에서 거기다 쉽게 보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주차된 차 옆이 아니고 그 바로 위에 그 청사 현관이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VIP 통화 내역이 이 무렵, 그러니까 10시 53분 VIP 통화, 10시 55분 조태용과 통화, 10시 58분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 그리고 그 다음에 밤 11시경이니까 한 2분밖에 안 지났죠. 그때쯤 1분, 2분. 그 사이에 VIP가 여인영 사령관과 2건의 통화를 한 것으로 통화 기록이 나옵니다. 피청구인 윤씨 측의 김계리는 또 이렇게 밝힙니다. 홍장원 증인이 말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06분에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소가 바로 국정원장 관사 마당에 주차해 놓은 홍장원 차장 자신의 차 옆에서 전화를 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V가 전화했어. 우리가 이제 VIP로 표기하는 V가 전화했어. 이렇게 하면서 여인영 사령관이 바로 반국가 세력 국정원 명단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속에 있는 이름들을 불러줘서 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시 53분 VIP의 전화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별 말이 없던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 대목에서, 그러니 여기가 명단을 받아 적는 순간이 되겠죠. 받아 적으면 명단이 이때로부터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세상에 있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다름 아닌 장소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관사 근처가 아니고 관사 마당, 관사가 있는 거기가 아니고 청사다, 사무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밤 11시 6분경에 홍장원 차장은 관사에 있지 않았다. 국정원 청사, 이 국민의힘이 공개한 그 건물이죠. 국정원 청사 홍장원 차장 사무실에 있었다. CCTV 증거가 있다. 11시 06분에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고 보니 10시 58분에도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만 부정을 했습니다. 메모가 국정원 안에 메모가 이제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존재하게 된 그 순간, 그 첫 장소는 국정원장 관사 마당이 아니고 국정원 청사 홍장원 차장 사무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씨는 VIP의 전화를 국정원장 관사에서 받았다. 10시 53분에. 그 다음에 여인영에게 국정원장 관사에서 전화를 했다. 10시 58분에. 그러니 CCTV를 확인하자.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6분 여인영과의 통화는 홍장원 차장 자기 사무실에서 이걸 통화를 했고 그냥 선체로 받으면서 전화를 하면서 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 부분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국장의 주장을 또 받아들였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누구 말이 옳은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굉장히 VIP가 이 시간에 밤 10시 53분에서 11시까지, 그러면 한 7분이죠. 11시 6분 빼면 한 7분 동안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던가?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를 했다고도 하던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그 요점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구 말이 옳은 거야 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만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홍장원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 관사에 갔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밤 10시 53분에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또 VIP가 조태용 관사에 있는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게 10시 53분이다. 그런데 목격자가 있다. 목격자가 생겼습니다. 조태용 관사에 갔다. 거기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 더 보면 조태용 원장에게 VIP가 10시 55분에 전화를 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이야기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10시 53분에 관사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게 CCTV 증거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CCTV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증거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확인이 된 겁니다. 밤 11시 6분에 홍장원 차장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 본인의 주장이었는데 국정원 사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다고 한 것을 국정원장이 CCTV 증거로 확인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 표시를 한 것들이 증거가 이만큼 더 있다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명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명단이 정치인 등 반국가 세력 이름이 들어있는 명단이죠. 이제 보니까 그 명단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발표했죠. 이 밤 10시 23분에서 밤 10시 53분, 이때가 VIP가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한 그 시간입니다. 즉 그 시간 사이 계엄을 선포하고 사실은 10시 53분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던 그 VIP가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던, 즉 그때까지를 보면은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장 조태용의 관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때쯤 있었겠죠. 10시 53분에 그곳에서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 직전에, 뭐 그 직전에 24분에 어디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53분 이전에 조태용 원장의 관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밤 10시 53분에 VIP가 홍장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받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라는 것인데, 이걸 다시 찾아봤더니 지금은 그 뉴스에서 받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라는 것을 당연히 넣어서 정리를 하는데, 2024년 12월 6일경 그 처음 이것이 공개되던 하여튼 그 무렵을 보면 받지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가 없습니다. 그냥 앞에도 없고 신문사에서 가로치고 넣어놓은 것만 있었고, 받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르구나. 언론을 통해서 자꾸 채워지고 다른 게 들어가고 하면서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 시간에 12월 3일 밤 10시 53분에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장 조태용의 관사에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밤 10시 55분에 VIP는 조태용에게 전화를 걸었고, 밤 10시 58분에 홍장원은 여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 이 말을 듣고 그 이후에 걸었다고 설명은 많이 했죠. 밤 11시경 VIP가 여인영에게 전화를 2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 11시 6분에, 그러니 VIP 전화 2통을 받은 뒤가 되겠죠. 밤 11시 6분에 홍장원이 여인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했을 때도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막 먼저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그게 또 뭐 그런 건 아니었다 하는 말도 있는데, 그냥 따라가 보면 밤 11시 6분에 홍장원 차장은 V가 전화했어, 너네 도와주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뭐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단을 불러줬다고 홍장원 차장이 말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요 관계를 봅시다. 11시경 VIP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2번 했는데, 그때 홍장원의 전화가 오면 홍장원도 우리 같은 팀이니까 그 임무를 같이 나눠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V가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만 했던 분위기였으니까. 다시 말해서 11시경에 VIP가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할 때 홍장원 차장이 전화 걸어올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비밀 업무인데 홍장원 차장하고 국정원하고 공유하면서 같이 해라는 말을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말을 안 했겠구나. 홍장원 차장의 말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 과정을 봤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누구는 더 믿고 누구는 덜 믿고 이러는 거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만 그들의 진술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을 안 했을 것 같다. 뭐 안 했어도 되죠. 그런데 그랬을 때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 여인영 사령관이 자기는 홍장원 차장에게 이 명단을 안 불러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VIP가 10시 53분에 홍장원에게 전화하고 10시 55분에 조태용에게 전화하고 11시경 여인영에게 전화를 2통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이 뭔가 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홍장원 차장은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는데
방첩사에서는 국정원이 도와줄 거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이러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정을 봤을 때는 VIP가 여인영에게 전화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을 안 했다고 믿게 되고, 그렇게 보면 여인영이 명단을 안 불러줬다라는 것이 또 더 믿음이 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홍장원 차장은 그때 11시 6분에 관사가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서 명단을 받아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태용 원장은 가지고 있던 명단을 다시 옮겨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조태용 원장은 2025년 2월 13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홍장원 차장은 보좌관에게 이 가지고 온 명단을 정서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보좌관이 정서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은 홍장원 차장이 가지고 온 명단을 받은 겁니다. 그 명단은 사각 포스트잇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홍장원 차장이 쓰는 수첩 종이가 아니고 사각 포스트잇이었다는 것을 조태용 원장이 증언을 한 겁니다. 조태용 원장은 12월 3일에 이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홍장원 차장은 포스트잇을 가지고 있었고 그 포스트잇에는 명단이 있었다. 보좌관이 이것을 보았고 보좌관이 이것을 정서해 줬다. 그러면 맨 처음에 포스트잇이 있었겠죠. 명단이 쓰여 있는. 그 다음에 보좌관이 정서해 준 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정서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아주 상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트잇에는 사람 이름만 있었다. 마치 여인영 사령관 쪽에서 나온 것이나 경찰청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 이름만 있었다 이랬는데 정서를 해줄 때는 사람 이름만 해주지를 않았답니다. 사람 이름을 일단 쓰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직함까지 쫙 정리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트잇에 있던 명단은 홍장원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하고 바로 이렇게 사람 이름에 인터넷 검색해서 직함까지 정리해준 이 보좌관이 정서해준 명단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관은 일단 포스트잇 명단과 이렇게 사람 이름에다가 직함까지 정리한 정서본을 둘 다 홍장원 차장에게 줬답니다. 그 이후 사정인 것이죠. 홍장원 차장이 가져갔는데 최초의 원본은 찢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고 보좌관이 잘 정리해준 최초 명단의 내용이 충실히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직함까지 정리가 돼 있던 그것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조태용 증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했냐 하면은 다음 날 12월 4일 늦은 오후에
홍장원 차장이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와서 보좌관에게 어젯밤에 썼던 그러니까 어젯밤에 정서했던 그 명단을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서 써봐라. 그걸 좀 써달라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것이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가필본인데 여기에서 파란 글씨만 써준 것이 바로 기억을 더듬어서 써준 그 메모라는 것이죠. 동그라미도 없고 이런 검은 글씨 같은 거, 화살표 같은 거 다 없이 파란 글씨만 써줬다. 그러면 우리는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서 써준 본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만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것은 파란 글씨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1차 가필본, 그것이 방금 보여드린 옆에다 동그라미도 치고 막 화살표도 하고 한 그 상태가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서 12월, 1월, 2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조태용 원장이 증언을 했는데, 조태용 원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서 쓴 거라고 했다면 많이 기억 못한 것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왠지 완벽한 명단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래서 이 명단이, 현재 나와 있는 명단,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있다고 하는 1차 가필본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원본인가 아닌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현재 1차 가필본으로 돼 있는 이것을 가치없다고 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 씨 측의 김계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증인이, 조태용 원장이 보좌관에게 확인한 이런 사실관계가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다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청구인 윤 씨 측에서는 12월 3일에 작성된 12월 3일에 이 명단이 존재하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태용 증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엄격히 조사를 한 것이고 국정원의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국정원 자체를 부정하고 국정원 부서의 능력을 부정하고 국정원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부정하고 이 보좌관의 충실성을 부정하는 게 되죠. 이렇게 전혀 다른 표현으로 답변을 했지만 이거는 사실이 맞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요점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사무실, 그 국정원 안에는 이 명단,
정치인 등 반국가 세력 명단이 있었다. 이 명단을 본 증인이 있고 조태용 원장이 이제 보면 이 명단의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고 보좌관도 자기가 직접 썼으니까 인정하고 있고 조사 부서들 국정원의 그 조사 부서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앞에서 보았듯이 여인형 명단은 안 불러줬다고 봤죠. 그 여인형 명단, 윤석열의 명을 받은 윤석열의 뜻에 따른 김용현이 작성한 명단이 여인형 명단입니다. 자, 그거는 안 불러줬다. 그 다음에 VIP가 요 10시 53분이죠. VIP가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봤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한 것을 다시 상황 요건과 함께 살펴보자. 그러면 VIP가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봤지? 라는 것은 메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자리에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좀 애매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듣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잘한 것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다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제 보면 메모 봤지? 아, 이게 또 딱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진작부터 이것이 좀 궁금하기는 했었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이 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가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그러면 이번에 다 잡아들여. 그러면 100을 잡아들이라는 뜻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20을 잡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싹 다 정리해 라는 것은 싹 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가령 방이 5개가 있으면 싹 다 치워. 그럼 5개를 다 청소해야 하는 것이죠.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해야 하는 것이고. 아, 그러면 그 범주를 VIP와 홍장원은 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봤지? 라는 것은 사각 포스트잇에 있는 명단, 다 잡아들여 라고 하는 것은 이 다는 사각 포스트잇에 쓰여 있는 그 이름, 그 당사자들을 몽땅 빠짐없이 잡아들여.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홍장원 차장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윤석열, 김용현 명단을 받은 여인형 명단은 아니고 안 불러줬으니까 그것과 다르고 VIP 국정원 명단이라는 것을 따로 가지고 있었구나. 명단은 12월 3일 밤에 분명히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보좌관이 다시 써주고 뭐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하고 그러니 12월 3일 밤에 포스트잇에 적힌 명단은 있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포스트잇 명단은 언제 있었나? 지금까지는
VIP의 전화를 받고 나서 싹 다 잡아들여 한 다음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이것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뜻이구나. 상당히 어색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을 그냥 끊어내버리면 안 줬다. 그러면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할 때 이미 무엇이 다인가를 보여주었어야 한다. 그렇다면 포스트잇 명단은 10시 53분 VIP의 전화를 받기 전에 손에 넣었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홍장원 차장은 12월 3일 밤 10시 53분 이전에 포스트잇 명단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는 언젠가 하면 10시 53분 직전에는 국정원장 조태용의 관사에 있었습니다. 그럼 조태용의 관사에서 이것을 손에 넣었는가? 빠지지 않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태용의 관사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지 않았을 텐데 10시 한 45분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10시 45분에 또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관사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10시 53분 사이에 관사에 있었다. 그럼 이제 관사에서 포스트잇 명단을 손에 넣을 수 있었겠다. 가능성 하나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VIP 전화는 포스트잇 명단을 받고 즉시 걸려온 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착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밤 10시 53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가까운 게 조태용 관사. 그리고 그 전에는 저녁 한 8시경까지 쫙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전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홍장원 차장은 그때 조선 팰리스 강남 호텔에 갔었다. 거기에서 국정원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의 관사에서 포스트잇 명단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이라고 한다면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받을 수 있고, 또 그 전이라고 하면 중국집 몽중허원에서 받을 수 있고, 그 사이에도 많은 그 접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밝혀진 것을 가지고 보면 그렇다. 이제 12월 3일 밤에 정치인 등 반국가 세력 명단은 있었다. 어떻게 있었느냐? 여인형의 윤석열, 김용현을 통한 여인형 명단이 있었고, VIP에서 직접 내려온 국정원 명단이 있었다. 그 명단은 12월 3일 밤 홍장원이 포스트잇 명단으로서 손에 넣었다. 그 시간은 VIP로부터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그 지시를 받은 밤 10시 53분 이전, 그 이전 어느 시점에 이미 손에 넣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